라디오 책방. 책 속에서 삶의 지혜를 찾아보는 시간,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과 함께합니다. 안녕하세요. 예, 안녕하세요. 교수님, 새해가 시작되고요. 벌써 한 달여가 지났습니다. 한 달 동안 주로 책 읽으셨죠? 어떤 책 보셨어요? 요새 좀 고전을 읽고 있어요. 고전. 그 아담 스미스의 국부론. 그 흔한 아니, 이건 저는 사회탐구 영역 때 국부론 배웠던 기억밖에 없는데. 그리고 그 자본론. 자본. 요새 지금 자본론 읽고 있어요. 아니, 근데 그런 책들을 다 이렇게 읽으면서 본인만의 이제 습관도 있을 것 같아요. 특별한 독서 습관 이런 거 궁금해요. 예, 저는 그 책을 아무리 뭐 그 고전 이런 예. 거라도 대충 보는 성격이 있어요. 너무 집중해서 곱씹어서 읽지 않으시는구나. 요건 다시 읽을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그때 다시 다시 한번. 보는, 그런 식으로 봐요, 책을. 참, 한 권의 책이라도 좀 더 깊이 있게, 또 일독 일습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독서 습관 가져봐야겠습니다. 자, 오늘도 좋은 책 한 권 소개해 주시죠. 예, 이게 좀 고전인데요. 하퍼리가 지은 앵무새 주기를 소개하려고 합니다. 앵무새 죽이기. 이 저자 하퍼리가요, 일생에 단 한 권의 책만을 발표하고요. 오랜 시간 또 은둔 생활을 한 작가로 알고 있는데 저자 소개부터 부탁드립니다. 예, 하퍼리는 1926년 엘라베마주 먼로빌에서 이제 변호사이자 주의원을 지냈던 아마사 콜레만 리의 사남매 중 막내딸로 태어났습니다. 어릴 때는 상당한 말괄량이었다고 그래요. 그러면서 이제 일찍도 책을 읽는 걸 좋아했는데요. 18살이 되던 1944년에 몽고메리에 있는 여자대학인 헌팅턴 칼리지에서 1년 동안 공부를 했고 1947년에 엘라베마 대학교에서 법학을 전공했고요. 또 영국 옥스퍼드 대학에서 1년간 유학을 할 정도로 당시 여성으로서는 매우 높은 수준의 교육을 받았다고 합니다. 하퍼리의 친구들은 오래전부터 그녀의 그 잠재된 재능을 높게 평가를 했고요. 그래서 1956년에 크리스마스에 이제 친구들이 돈을 모아서 그녀한테 1년치 생활비를 주면서 직장 그만두고 글이나 마음껏 써라 이렇게 독려를 했다고 합니다. 와, 이거 진짜 쉬운 일 아닌데 정말 좋은 친구들을 곁에 뒀네요. 그렇다면 이 친구들의 도움으로 본격적으로 글을 쓰기 시작한 건가요? 네, 그래서 먼저 완성한 글이 이제 파수꾼이라는 작품이었는데요. 이 책을 들고 출판사에 찾아갔더니 담당 편집자가 이 작품을 어린아이 시선으로 한번 다시 써봐라 이렇게 주문했다고 합니다. 그것을 받아들여서 다시 쓴 작품이 바로 이 앵무새 주기이고요. 이 책으로 하퍼리는 미국 전역에서 호평을 받으면서 일약 유명 작가가 되었습니다. 나중에 그러니까 2015년이었죠. 타계하기 1년 전에 그 파수꾼이라는 원래 원고도 세상에 내놓아서 한 번 더 주목을 받았고요. 1960년 앵무새 죽이기로 퓰리처상을 받았고 2001년에는 시카고에서 한 도시 한 책 운동 도서로 이 책을 선정했습니다. 이 시카고의 한 도시 한 책 읽기 운동이 우리 그 희망의 책 대전본부에서 그러니까 14년째 벌이고 있는 우리 대전 같은 책 읽기 운동의 모태가 되었습니다. 이 하퍼리의 책 한 권이 우리 지역 책 읽기 모임의 불씨가 된 셈이군요. 궁금합니다. 어떤 내용이 담긴 책이죠? 예, 1960년에 출간된 앵무새 죽이기는 자전적 성격의 작품인데요. 1930년대 미국 남부의 작은 마을 메이크홈으로 이제 배경을 합니다. 그래서 소설은 백인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그 무고한 혐의로 고발당한 흑인을 백인 변호사인 에티커스 핀치가 변호하는 과정을 그리고 있는데요. 이것을 이제 핀치의 어린 딸인 6살 소녀 스카웃의 시점으로 풀어냅니다. 이 작품은 강간과 그 인종차별이라는 심각한 문제를 다루고 있고 작품이 발표된 지 60년이 지났는데도 인종차별 문제를 둘러싼 정의와 양심 그리고 용기와 신념을 말할 때 자주 인용되는 현대판 고전입니다. 근데 제목에서 보면요, 앵무새 죽이기라는 그 말이 이 앵무새가 뭔가를 계속 상징하는 것 같은 느낌이에요. 앵무새는 사람이 하는 말을 그대로 흉내를 내는 새잖아요. 뭔가 진실을 이야기하지 못하도록 입을 막는 그런 내용이 담겼나요? 그런 뉘앙스도 약간 있긴 한데요. 이 책 제목 번역에 문제가 있긴 해요. 그러니까 원제가 투 킬러 모킹버드인데 그 모킹버드라는 새를 번역을 할 때 앵무새라고도 하지만 이게 흉내 집박이 이렇게 번역하기도 합니다. 영어로 그 모킹버드라고 구글에서 검색을 해보면 그 날씬한 개똥 집박이 모양의 새가 나옵니다.
그러니까 좀 다른 거죠.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앵무새하고는요. 그래서 꾀꼬리나 카나리아처럼 인간에게 아름다운 노래를 불러주는 순진한 동물을 상징한다고 합니다. 그러니까 영어 관용 표현에서 한번 찾아봤어요. 그 투 킬 어 모킹버드가 무슨 의미인가 했더니 죄 없는 결백한 사람 죽이기라고 뜻이 나오더라고요. 느낌이 완전 다른데요. 예. 앵무새 죽이기였다가 이 소설에서 앞서 말씀했던 누명을 쓴 흑인 죄 없는 사람으로 그럼 등장을 하나요? 예, 소설에는 여러 명의 그 모킹버드, 즉 흉내 집박이가 등장을 하는데요. 대표적인 인물은 흑인 남성 그 톰 로빈슨과 이웃집에 숨어 사는 부 레들리라는 사람입니다. 그러니까 로빈슨 톰이라고 불리는 흑인인데 주인공 스카웃의 아버지 에티커스 핀치가 자원을 해서 이제 변호해주고 있는 사람입니다. 톰은 처자식을 둔 유부남으로서 억울하게 백인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어요. 그러니까 1930년대 당시에는 흑인에 대한 백인들의 그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던 시기였는데 흑인을 변호한다는 이유로 에티커스 변호사는 마을 사람들로부터도 비난을 받고 또 그러니까 집단 린치까지 그 위협을 당하기도 합니다. 그 핀치가 마을 사람과 친지들의 온갖 비난을 무릅쓰면서 적극적으로 변호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 일반 사람들이 흑인에 대한 차별의식으로 인해서 톰은 그 유죄 판결을 받습니다. 더 이상 자신의 결백을 주장할 가망이 없다고 생각하고 법정에서 본 백인들의 그 구차한 짓거리에 질려버린 나머지 더는 치졸한 백인들에게 조롱당하지 않고 편안하게 자신의 의지로 죽음을 맞겠다는 결심을 하고 교도소에서 탈출함으로써 그 도주 중에 17발이나 총을 맞고 사살됩니다. 안타깝습니다. 죄 없는 순진한 새를 죽인 꼴인데 주인공의 이웃집에 산다는 부 레들리는 어떤 일로 이렇게 숨어 살게 된 거죠? 예, 부 레들리의 본명이 이제 데우스 엑스 마키나인데 사람들은 그냥 부 레들리라 이렇게 별명으로 불렀습니다. 그 부 레들리는 이제 어렸을 때 불량배 친구들과 잠깐 어울려서 동네에서 소란을 피우다가 특수 학교에 이제 강제로 입소하게 되었는데 아버지가 판사에게 자기가 알아서 관리하겠다 서명을 하고 그 학교를 안 보냅니다. 그리고 부 레들리를 집안에 가두어 놓고 밖에 못 나가게 하는 거죠. 그래서 15년 동안 집안에 갇혀서 사람들한테 괴물 취급도 받고 귀신 취급을 받으면서 세상과 단절된 채 살아온 그 부 레들리에게 이 주인공 스카웃과 그의 오빠 잼 그리고 친구 딜 등 세 아이가 유일한 소통의 매개체가 됩니다. 그 부라는 별명도 사람들이 비하하는 의미로 붙인 별명인데요. 스카웃과 잼은 딜 얘들도 부 레들리를 집 밖으로 꿰어내는 놀이를 하면서 놀았을 정도로 그는 아이들에게조차 조롱의 대상이었습니다. 하지만 부 레들리의 근본이 선한 사람으로 그 잼과 스카웃을 위해서 장난감이나 주화, 껌 같은 선물을 아이들이 그 자주 다니는 길목에 남겨두고 또 스카웃과 잼이 습격을 받아서 위기에 처하자 위험을 무릅쓰고 도와주기도 합니다. 남에게 전혀 해를 끼치지 않지만 아버지의 잘못된 교육과 이것도 일종의 가정폭력이죠. 평생을 집에 갇혀 살아야 하는 한 마리의 그 새 같은 존재였던 거죠. 예, 말씀 들으면서요. 우리 주변에 혹시 이렇게 남에게 아무런 해를 끼치지 않았는데도 어찌 보면 외면을 받는 이들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. 예, 이 소설을 읽으면 우리 주변에 알게 모르게 그 흉내지박기처럼 남에게 아무런 해도 끼치지 않았는데 사회의 무관심과 냉대를 받으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없는지 한번 돌아보게 됩니다. 인간은 그 피부색이나 성별, 취향과 개성 등 각자 가진 것이 다 다르지만 모두가 다름을 존중받아야 마땅한 인간이라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고 생각합니다. 예를 들어서 그 노숙자나 동남아시아 이민자들 또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에서 온 그 외국인 노동자들을 보는 우리의 시선이 어땠는지 한번 반성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. 누구도 다르다는 이유로 차별과 혐오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되고 우리 모두가 같은 인간으로서 상호 존중하는 자세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. 이 책을 읽고 자신의 시선으로 쉽게 타인을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하지 말고 타인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세상은 내 생각과 다를 수도 있다. 이런 점을 인정할 줄 아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. 네, 오늘 라디오 책방에서 소개한 책은 성경 다음으로 세상에 많은 영향을 끼친 책으로도 꼽히고 있어요. 하퍼리의 앵무새 죽이기였습니다. 희망의 책 대전본부 강신철 이사장님이었습니다. 말씀 감사합니다. 예, 고맙습니다. 퀸의 Too Much Love Will Kill You와 선미의 보랏빛 밤 이어집니다.